오일러는 생전에 수많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직관력과 암기, 암산 실력을 통해 문제를 보자마자 풀어낸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역사상 유명한 미해결 문제를 접할 때면 늘 오일러의 이름이 언급될 정도로 중요한 힌트를 남겼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오일러가 증명했거나 영향을 준 유명한 난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689년 오일러의 스승인 요한 베르누이의 형제 야콥 베르누이는 무한 시리즈의 정확한 합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바젤 문제라 불리며 자연수들의 제곱의 역수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요한 베르누이나 라이프니츠 등 수많은 수학자들이 시도했지만 합이 이보다 적다는 것 외에 누구도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1735년에 오일러는 이 급수가 6분의 파이 제곱으로 수렴함을 증명하였고 그로 인해 젊은 오일러는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오일러는 바젤 문제를 해결하면서 제타 함수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는데요. 오일러는 제타 함수에서 오일러 곱이라고 불리는 것을 증명해내서 완전히 수론의 주제로 여겨졌던 소수를 해석학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에 성공했으며 1737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출판된 그의 논문 무한급수의 다양한 관찰에 수록되었습니다. 결국 한참 후배인 카를 프리드리히 가우스의 제자 베른하르트 리만에 의해 160년 전 리만 가설로 정립됐습니다. 1735년 오일러는 오늘날 퀘니히스 베르크의 다리로 알려진 난제를 해결했습니다. 프로이센의 퀘니히스 베르크에는 프레겔 강이 흐르는데 이 강에는 2개의 큰 섬과 각 섬을 연결하는 총 7개의 다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시민이 한 다리를 2번 건너지 않고 단 한 번씩으로 7개의 다리를 모두 건널 수 있을까? 라는 문제를 내었고 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 풀이에 도전하였으나 어찌된 일인지 제대로 풀었다는 사람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가능한지 오일러에게 물어보았는데 그는 문제를 보자마자 불가능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한 사람들을 불평하며 이 해결책은 수학과 거의 관계없는 일인데 왜 수학자가 이것을 해결하기 기대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것은 오직 논리가 요구되는 것으로 어떤 사람도 가능하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퀘니히스 베르크의 7개의 다리를 도형으로 표시해보면 결국 아래와 같이 모서리가 같은 곳을 2번 지나지 않으면서 붓을 떼지 않고 한 번에 그리는 문제, 즉 한붓 그리기 문제로 기착되게 됩니다. 선과 선이 만나는 곳을 점으로 표시하고 그런 다음 각 점에서 몇 개의 선이 만나는지 세어 점에 표시해 봅니다. 그리고 선분이 만나는 개수가 홀수이면 홀수점, 짝수이면 짝수점이라고 합니다. 오일러는 한붓 그리기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2개의 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정리는 모든 도형의 홀수점의 개수는 짝수계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 정리는 도형의 모든 꼭지점이 짝수점이든가 홀수점의 개수가 0 또는 2개의 홀수점만 가지는 경우에만 한붓 그리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퀘니히스 베르크의 다리와 같은 도형은 홀수점의 개수가 4개이므로 원천적으로 한붓 그리기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그래프 이론의 기초를 개척하였고 위상기하학의 방향을 시사하였습니다. 또 오일러 경로와 오일러 회로로 발전해 도시에서 경찰이 정해진 구역을 모두 거치면서 중복되지 않게 하는 효율적인 순찰 경로를 계산해내는 것에서부터 현대 통신망 분석과 컴퓨터 회로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 필수적으로 응용되고 있습니다. 인접곡이 같은 색이 되지 않게 하면서 세계 지도상의 각국을 4가지 색깔만으로 칠할 수 있는 이른바 사색 지도 이론도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4개의 도형 중 한붓 그리기가 불가능한 도형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1번입니다. 오늘날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는 페르마의 작은 정리란 임의의 소수 p와 서로 소인 a의 p-1승을 p로 나눈 나머지는 무조건 1이라는 정리입니다. 예를 들어 64의 70승을 71로 나눈 나머지는 1이라는 것을 순식간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페르마는 증명은 하지 않고 편지를 통해 이 정리를 발표했는데 기록상 라이프니츠가 최초로 증명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736년 오일러는 페르마의 작은 정리를 증명함과 동시에 오일러 정리를 발견했습니다. 오일러의 정리란 페르마의 작은 정리를 일반화한 정리의 하나로 페르마의 작은 정리는 모듈러가 소수여야 하는 반면 오일러 정리는
모듈러가 소수일 필요가 없는데요. A와 N이 서로 소인 양의 정수일 때 위와 같은 내용이 성립됩니다. 이 식에서 오일러 P함수는 정수 n보다 작거나 같은 집합에서 정수 n과 서로 소인 정수의 개수로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1부터 6까지의 정수 가운데 1과 5, 둘만 6과 서로 소이므로 6의 오일러 P함수는 2이고 1부터 10까지의 정수는 모두 11과 서로 소이며 11은 자기 자신과 서로 소가 아니므로 11의 오일러 P함수는 10입니다. 즉 오일러 P함수에 소수 P가 들어가면 P-1이 출력되는데요. 오일러의 정리 중 n의 소수인 P를 넣으면 페르마의 작은 정리와 완전히 동일한 식이 완성됩니다. 이로 인해 페르마의 작은 정리가 오일러 정리의 특별한 경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 오일러 정리는 대표적인 공개키 암호화 방식 중 하나인 RSA의 가장 중요한 이론이 되는 정리입니다. 이처럼 오일러는 실용적인 학문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고 그의 과학적 성과는 지금도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수학기호 또한 바로 오일러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오일러가 남긴 수학기호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의 초상화에 얽힌 안타까운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